사실 97명, 98명 정도는 다 해결돼요. 저 같은 전문의들은 꼭 뭐 MRI를 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죠. 꼭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면 뭐 어디 신경을 뭐 잘라가지고 차단시키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에게서 가장 많은 통증 질환이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그냥 정상적인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변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고요. 허리 디스크가 디스크 공간 안에 있지 않고 신경관을 자극하거나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이 탈출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디스크라는 거는 이렇게 뼈 사이에 있는 5개의 이 디스크 간격을 말해요. 이 사이에는 이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들어있고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의 내부는 수분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수분이 디스크 안에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이 흘러내려가거나 수분이 빠져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디스크 변성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협착증도 있을 거예요.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이 척추관이라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안에 있는 신경의 통로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좁아지는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디스크 때문에 생겨요. 디스크에 의해서 디스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이 안에 있는 신경관을 좁게 만들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협착증은 디스크 변성 이외에도 황색인대 골화증이라든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경우라든지 추간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낭종이 생기면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략 95% 이상은 다 디스크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를 굳이 나누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은 걸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젖히면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증상이 다르고 표현을 많이 하는 인터넷상의 지식들이나 잘못된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증상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신경자극으로 인한 증상이 생기는 거고 그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 뭘 구부리면 더 아파지고 뭐 앉으면 덜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증상이에요. 파행이라는 말은 걷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혈관성 원인도 있고 신경성 원인도 있기 때문에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딱 정확하게 부릅니다. 협착증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주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어떤 증상이냐면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걷다 보면 걷기가 불편합니다. 쉬어야 돼요.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00m 정도 걸으면 쉬어야 돼요. 5분 정도 걸으면 쉬어야 돼요. 그럼 쉬면 어떻게 되느냐? 충전되듯이 다시 또 괜찮아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걸으면 또 힘들어서 쉬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디스크 탈출증에서는 그러한 증상은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두 가지 증상의 좀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검사 엑스레이 시행해야 되고요. 엑스레이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숙련된 저 같은 전문의들은 꼭 뭐 MRI를 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디스크성 질환이 있을 때 정밀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무조건 MRI 찍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CT 찍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를 CT로 진단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CT 찍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CT로는 디스크 변성이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아요. 디스크성 통증이 있을 때 CT를 찍는 경우, 저도 이제 딱 한 가지 경우에만 CT 찍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는 CT 찍습니다. 수술할 때 뼈의 모양을 정확하게 보고 뼈를 어디를 제거해야 될지, 스크류를 어디로 집어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은 CT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도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 경우에는 CT 찍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창기 진단이나 이런 데는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끔 초음파 검사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초음파 검사 역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사치료. 주사치료는 뭐 반드시 디스크성 통증의 교과서적인 치료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신경 차단술. 가끔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면 뭐 어디 신경을 뭐 잘라가지고 차단시키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주사를 놓는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충격파 치료도 많이 하고요. 충격파 치료 자체가 뭐 드라마틱하게 증상을 개선시키지는 않습니다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하는 거는 사실 이제 많이 좀 사라졌어요. 실제로 저한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주사로 해결 안 되면 시술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주사 치료와 시술은 이제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뭐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최소 침습적으로 조금만 열어서 수술을 한다든지, 굉장히 수술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치료의 트렌드가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해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수술로 넘어가는,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수술적인 치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아무리 간단하게 하더라도 수술은 수술이니까.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주사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대부분 다 효과적입니다. 100명 정도 제가 평균적으로 치료를 하면 사실 97명, 98명 정도는 다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한 두세 명, 한두 명 정도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수술해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럼 수술을 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수술하는 게 절대 뭐 나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착증이랑 디스크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은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보행이 어렵거나 근력 저하가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재활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외에 수술로 인해서 뭔가 다른 문제가 없다면 꼭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안전가료, 쉬는 게 가장 좋고, 가볍게 걷고 그다음에 운동 치료하는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에 운동을 해도 될까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디스크가 파열됐다는 거는 의사가 터졌다라고 설명을 하면 수액이 바깥으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운동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벼운 디스크 변성이나 이런 게 있는 상태인데 운동해도 되냐 그러면 저는 보통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운동,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 정도는 괜찮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출산 후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이 허리 디스크 변성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임신과 출산이에요. 임산부들 보면은 다 이러고 이렇게 손을 뒤로 젓고 이러고 걷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니까 그냥 걸으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뒤로 제쳐서 무게 중심을 맞추려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허리가 압박을 많이 받아요. 임신 중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고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별로 아프지가 않은 거죠. 근데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흔한 질환이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사실 두 가지가 아주 뭐 다른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